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맡게 된 CK브리지 부대표 이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의 앞서서 먼저 자기소개를 하자고 하면 저희 회사는 글로벌 대표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의 한국 공식 파트너사이며 동남아 B2C 플랫폼 라자다 한국 파트너사이고 중국 대표 B2C 플랫폼 티몰의 TP사입니다. 저는 한국 본사 CK브리지의 부대표이면서도 저희 회사 중국 법인 상해 희계 공급 사슬 유한공사의 총경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 진행하고 있고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식품 시장의 전망과 트렌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중구 지사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식품 시장이 많이 온라인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걸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식품 음료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기는 하지만 다른 품목 예를 들면 신발, 모자, 옷 아니면은 이제 뷰티보다는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2019년 비해서는 2020년 회보세로 적지만 성장세로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식품 제조 업체들이 매출 추이를 보시면 2017년, 18년, 19년 이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지만 19년하고 20년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떨어지는 고선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2020년에는 1.6%의 성장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1월부터 7월달까지 11.5%의 성장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배경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고 하면 2021년 3월 달에 제14개 중국 5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녹색 식품 그리고 식품 공급 관련된 정책을 강화를 하면서 다양한 식품 기업들한테 지원책을 출시할 예정이므로 과거 5년 동안 정책들이 찾아봤을 때도 중국 정부는 식품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식품 업체들이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1년 10월 달에 알리바바 아래에 있는 허마프레시의 조사 자료를 저희가 찾아봤는데 2021년 중국 식품 시장의 10대 키워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MZ 시대 젊은 사람들은 소비 관념이 많이 달라지므로 식품 시장도 많이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소비를 소중히 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옛날에 중국 몇 년 전이라도 중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우유는 거의 대부분은 그 밀경 우유로 유통하고 있고, 왜냐하면 중국가 크기 때문에 그 보관이나 아니면 유통 때문에 밀금 우유를 유통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젊은 층들이 교육 수준 높을수록 식품 안정하고 식품의 맛에 대한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허마 프레시에서는 이런 요구 사항들이 보고 중국 신선식품의 선두자로서 그런 프레시 마트를 만들고 중국 시민들한테 신선식품을 편안하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장을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더욱더
신선식품을 맛을 보고 그 즐거움을 느끼고 우리 애기한테도 더욱 신선한 식품을 먹여주고 싶은 요구들이 올라오면서 유통기간이 짧을수록 신선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허마 프레시를 마트를 가보시면 QR코드를 찍어서 이 신선식품은 어디에서 나오고 어떤 과정으로 통해서 키웠고, 그 다음에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 마트에 와 있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안정한 심리를 안정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비싸더라도 이 안정한 신선식품에 대한 지불 요구를 강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이든 인터넷이든 이런 다양한 디지털 시대에 따라서 외국을 굳이 안 나가더라도 외국의 음식이나 외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와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이국적인 맛을, 타국의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물론 국내 여행도 어느 정도 자제를 하고 있어서 타지에 대한 음식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해외에 많이 나갔지만 코로나 때문에 국내 여행을 많이 하게 되면서 현지 가서 그 현지에 있는 음식들이 뭐 있는지 즐겁게 즐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술 문화가 젊은 층들뿐만 아니라 이제 30대, 40대 이제 성인들한테도 문화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모여서 나를 위해서 하는 술 문화 아니고 분위기를 위해서 일하는 술 문화이라면 점점 독신주의자 아니면 이제 나를 위해서 즐기는 젊은 층들이 많아지면서 알코올 낮은 술을 찾게 되고 되고 혼자서 아니면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술들이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벼운 술 문화를 통해서 우리 이제 저알코올 술이나 아니면 알코올 음료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조금 전망이 좋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은 이제 요형의 카테고리를 확장을 하는데 식품은 이제 단순히 식품 아니라 식품을 통해서 컬러이든 맛이든 다른 분야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지고 있어요. 뒤에서도 한번 예시를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봄이면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 분홍색, 핑크색 그 벚꽃이 있는 것처럼 봄이라면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음식이랑 관련된 다양한 화장품이든 생활용품이든 유형을 타는 최근의 트렌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삶이는 계속 우리가 추구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기능성 간식이 추구하는 문화들이 생겼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 생각하면 건강식품으로 생각을 하지만 간식은 건강식품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제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맛을 연구하고 개발을 통해서 간식도 옛날처럼 인스턴트 음식으로 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기능성 간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저칼로리 식품에 대한 추구하는 시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친환경적인 개념을 도입을 시작했는데 중국 1인당 소비 능력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보다도 환경적인 요인을 생각하고 내 건강을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요소들이 생각하면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친환경적인 식품에 대한 요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홈쿠킹 쪽은 많이 증가를 했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제 집에서 심심했기 때문에 할 거 없기 때문에 이제 요리를 해서 SNS 통해서 친구들, 지인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문화들이 생겼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정통의 맛집 요리는 우리가 보통 정통의 요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런 요리들이 이제 밀키트 제품으로 변경하면서 나오면서 보편화로 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선식품으로 보시면은 허마프레시에서는 2019년 4월달 하고 2020년 4월달 매출액 비교했을 때는 2021년 4월달은 2029년 4월달 동기를 대비를 했을 때는 160%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신선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신선식품 구매했을 때 뭘로 주로 보냐? 이거를 보니까 당일 출입고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함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안정감을 느껴지고 내가 비싼 돈을 주더라도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했다는 관점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허마프레시에서는 처음에는 육제품 위주로 공급을 하다가 공급 라인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더 다양한 포모를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육제품에서 계란, 이제 요류, 그 다음에 채소, 과일 이렇게 점점 확장하고 있어요. 허마프레시뿐만 아니라 중국 다른 마트에서도 옛날에는 우리가 마트 가면은 신선 코드가 없을 정도로 신선 제품의 공급이 많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곳곳에서 냉동 창고, 냉장 창고 이렇게 많이 건설을 함으로 앞으로 한국처럼 우리가 대형마트 가면 조금 쉽게 신선 코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수입품은 뭐 미국 아니면 일본 이렇게 몇 개 국가를 의존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1대1로의 전체를 열리면서 1대1로 주변 나라들의 음식을 들어오면서 젊은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나라들의 음식은 흥미롭게 즐기는 바람에 이제 점점 이런 추세가 더 강해지므로 옛날에 집중적으로 수입하는 국가들의 수입 비중을 15% 정도 떨어지고 2018년도에서는 기타 나라의 수입 식품을 비중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조사 자료 중에서는 한국에 없는데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 김치 이런 제품들이 중국에서 많이 핫텐 제품으로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수입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 몇 년 동안은 뭐 라면이나 다른 식품들이 중국에서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쪽으로 제품 수출할 때 우리의 우리의 명찰, 우리의 명함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조금 더 인식이 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식품이 구매하는 요연도 조금 변화를 하고 있어요. 예시는 제가 와인으로 예를 들어 하자고 하면, 과거에서는 우리가 와인을 구매하면은 프랑스 와인이라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브랜드를 보고 이 브랜드이라면은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뭐 생산하는 연도 아니면 수성이 긴 술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과거에는 술에 대한 그 수입 나라의 식품에 대한 우리 중국 소비자들의 지식이 많이 부족하는 형식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와서 젊은 친구들은 아니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정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과거처럼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더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디테일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구매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가 좋지만 프랑스 와인은 정통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프랑스 어디, 언어 양조장,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술인지, 그 다음에 내가 이 와인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를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따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성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식품은 이제 식품뿐만 아니라 2020년 작년에 중국에서 장간 복숭아 우롱이라는 열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숭아의 핑크 색깔을 하고 우롱차의 상쾌한 맛, 이렇게 두 가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뭐 과자, 아이스크림 등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핫한 제품이었어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음식에 대한 맛을 뿐만 아니라 컬러, 그 다음에 그게 파생된 기타 제품들이도 선호하게 되는 형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 화장품 기업은 이런 열풍을 보고 자기들이 복숭아 우롱 스킨케어를 만들어서 중국 젊은 소비자들한테 많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식품은 이제 단순히 우리 전통 식품만 생각하는 것보다도 계절에 따라서 컬러에 따라서 다양하게 소비자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식품에 대한 컬러링이나 스토리나 그런 계절이 되면 아니면 어떤 시점이 되면 떠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으면 대단하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고 하면, 기능성 식품은 계속 매출을 증가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기능성 간식은 기능성 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이제 20% 정도 되고 일본은 한 30% 정도 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중국은 아직 기능성 간식에 대한 시장이 많이 빈백되어 있고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제일 기능성으로 학된 기능성을 보면은 첫 번째는 영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용, 그 다음에 신경 안정. 이 세 가지 기능은 기능성 간식에서는 많이
대두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허마 프레시에서는 새로 출시된 기능성 간식이 보면 3월 달에 이제 신경 안정된 제품을 하나 출시했고, 그 다음에 미용 관련된 간식도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도 이제 영양 관련된 간식을 출시를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성 간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국 시장 진출하기 좋은 제품들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작년에만 봤을 때도 저희가 예를 들면 그 홍삼 젤리, 그 다음에 홍삼 블루 젤리 이런 제품에 대한 굉장히 좀 물음표를 가졌습니다. 왜냐면 홍삼 젤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홍삼이라는 기능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형태만 바꿨을 뿐이지 소비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이 있고 쉽게 우리 제품을 받아줄 수 있는데, 근데 블루베리 홍삼 젤리 아니면 뭐 또 다른 형태로 만드는 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왜 홍삼하고 블루베리가 결합을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지 이런 부여 설명들이 해줘야지 소비자들이 그래서 좋구나라는 반응이 보여졌다면 올해는 거의 저희가 이제 추가 설명 없어더라도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고 이래서 좋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문의를 하시는 소비자들도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맞냐? 그러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간식도 옛날처럼 그냥 맛을 위해서 먹는 거 아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내가 맛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식품을 되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왜 건강식품에서 건강간식으로 가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 과거에서는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히 건강제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나는 군것질하기 위해서 맛있는 걸 산다고 하면은 건강식품 절대 생각을 할 일이 없고 간식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기술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식도 건강하게 맛있게 같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한국 시장에서도 정말 기능성 간식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출하는 기능성 간식 종류가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특히 여성분들이 저칼로리 식품을 그냥 일상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10년 전이더라도 예시를 하자고 하면은 그 유럽에서 어떤 기업은 자기들이 이제 차를 들고 오면서 음료를 들고 오면서 이게 저칼로리 제품이라고 중국에서 막 홍보를 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딱 마셨을 때 이건 맛 없다. 이게 무슨 제품이야? 뭐 이런 반응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중국 시장 이제 조사를 한 판을 하고 아직까지 이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이르다는 판단을 해서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저당, 저지방,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마프레시의 일부 제품만 봤을 때도 유산균 음료 같은 경우에서 유산균 음료 같은 경우에도 오리지널보다는 저당도 유산균 음료는 훨씬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저온 우유도
그냥 오리지널보다는 저지방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높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얘기하면 식재료도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과거에서는 배도 안 부르는데 무슨 뭐 유기농 식품이야, 우리 부모님 시대에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생활 수준하고 이제 소독이 많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배부르는 거 아니고 어떻게 맛을 즐기고 그 다음에 내 몸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챙기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2015년 비해서는 2020년도에는 중국 유기농 식품 시장 규모 훨씬 더 많이 올라왔고, 허마에서는 0칼로리에 계열된 제품들이 219% 정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소비자들은 유기농 식품 선택하는 요인 중에서 보시면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안전, 그 다음에는 환경보험. 건강은 당연히 챙겨야 되는 거고, 안전은 이제 무농약, 유기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농약, 그 다음에 무금속, 뭐 이런 몸에 유해되는 성분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전식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많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하고 고소득 가정들이 많이 유기농 식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요리를 하자고 하는 열풍이 이글렀습니다. 과거에서는 우리가 뭐 시장 가서 재료를 골라 담고 해도 뭐 거의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낭비를 하고, 그 다음에 소요하고 요리 준비하는데도 뭐 30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장보고 요리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리하는 손질 없으면은 그 요리를 해도 맛도 없는 요리를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요리에 대한 거부감은, 아니면 이제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에 밀키트 제품들 때문에 요리를 즐겁게 하는 젊은 여성분이 빠졌어요. 이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뭐냐면, 재료가 준비하고 손질 과정을 우리가 표준화, 공정화로 해서 재료의 질과 요리의 맛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보여지므로, 소비자들도 그러면 내가 시장을 굳이 안 가고 요리 준비 필요 없고 밀키트만 사오면 바로 즉시 뭐 가위를 통해서, 아니면 간단한 요리를 통해서, 간단한 조리를 통해서 맛있는 수준 있는 요리를 가능하게끔 이제 제품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집에서 친구들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요리를 하면서 자기 SNS나 뭐 자기만의 채널을 통해서 사진을 올리고 함으로 이런 문화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인해 이제 중국의 밀키트 시장이 가소화가 되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집에서는 요리를 함으로 그런 문화를 점점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인텐트 식품보다는 밀키트 식품 훨씬 더 건강하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집에서도 가족들이랑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즐기게 되면서, 코로나 끝나고 조금 회복을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런 문화 이런 문화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예측하는 밀키트 시장 진입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3L 매출 증가, 이게 뭐냐면 즉시 밀키트 식품의 특징이
바로 들고 와서 요리하거나 과일하거나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우리 중국에서 이제 조사 자료에서는 중국에서 3R 제품이라고 커마 프레스에서 C3R 제품이라고 부르는데 커마 프레스에서도 보면 3R 제품은 매출 증가액은 150% 올라온 만큼 젊은 친구들은 밀키트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밀키트 식품의 제품의 발전사를 간단하게 보여드린다고 하면 사실 이게 도시화율에 따라서 밀키트 식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밀키트 식품은 그냥 너무 당연한 듯이 즐기고 있지만 중국은 밀키트 식품은 사실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3년 이전에 사실 이전에는 밀키트 식품커녕 그냥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생각하고 바쁘기 때문에 바빠서 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영양이나 뭐 가격이나 이런 거를 영양 건강 이런 거 크게 안 보고 오로지 가격만 좋고 내가 배부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여겼습니다. 근데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이제 도시화율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도시화 생활하면서 그런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소득도 수입도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단순히 배부르는 것보다도 건강을 조금 더 챙기자.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올라오면서 테이크아웃 산업을 부상을 하고 소비자들은 건강에 대한 요구를 계속 대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튀김 편의식품은 조금 도전을 지면하게 됐어요. 근데 2017년부터는 이제 제품 고급화, 그 다음에 마케팅화로 전환을 하면서 중국의 오래된 브랜드들은 고급화 전략을 집중을 하면서 밀키트 제품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신규 브랜드들은 트렌드한 마케팅을 전략을 집중을 함으로써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상되는 밀키트 시장의 발전 속도가 확 끊겼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중국의 밀키트 시장을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유를 하고 싶은 한 파트는 이제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 기능성 식품 시장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조사 자료를 통해서도 그런 곡성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화면을 보이는 화면처럼 2012년부터 작년까지 중국의 기능성 식품 시장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 건강식품 업체들도 계속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오른쪽은 단위가 달러 있기 때문에 왼쪽이랑 봤을 때 수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곡선을 보시면은 중국 건강식품 시장은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어떤 기능성 식품을 조금 더 시장 증류율이 높을까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면역력 제품, 두 번째는 비타민 제품, 세 번째는 피로 개선 제품, 그 다음에 칼슘 보충 제품 등등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고요. 그 중에서는 면역력 제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게 중국 소비자들이 보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을 보시면 똑같은 이제 건강식품이지만 어떤 종류의 식품에 따라서 시장의 증류율이 또 달라 볼 수는 있어요. 뒤에서는 제가 조금 더
여기에서는 이제 비타민을 조금 중요시를 제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건강기능식품 세분 분류별 복합성장률로 봤을 때는 운동 영양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및 식이 보충제, 그 다음에 어린이 건강식품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연령별로 보시면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 24살, 24세 이하는 생각보다 25세에서 44세보다는 높고요. 그 다음에 45세에서 54세 이렇게 전체적으로 높은 걸로 볼 수 있어요. 저도 이걸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연구를 해봤는데 24세 이하의 신생 MZ 신성 젊은 친구들이 건강에 대한 오히려 30대들보다 조금 더 중요시 보고 있고 어릴 때 교육이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자기를 챙기면서 자기의 부모 딱 50대, 50세 이 정도의 자기의 부모님들도 같이 챙겨주는 경향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건강식품을 중국 진출하려고 했을 때는 사실 공략할 수 있는 연령대는 20대하고 40대, 50대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40대, 50대들은 자기가 직접 구매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자녀, 자기의 친척, 자기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효도 제품으로도 많이 구매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비타민 식품에 대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최근에 아이리서치라는 중국 유명한 리서치 회사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식품에 대한 의식 변화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비타민 관련된 제품들이에요. 보시면은 코로나 때문에 소비자들이 면역력 향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아니면 제가 최근 몇 년에 중국에 살았을 때도 저희 가족, 저희 친척들 봐도 비타민 따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비타민은 필요할 때만 병원 처방 받을 때만 이제 섭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 강화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섭취해야 된다는 인식을 많이 변했어요. 한국에서는 감기 걸리면은 비타민 C 먹으면 조금 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자료들이 보시면 비타민에 대한 시장 수요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비타민과 윈조에서 비타민과 영향력 상관관계를 대한 자료를 보시면 비타민 C는 역시나 68%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중국 소비자들은 이제 비타민 C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된다는 신호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구매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구매를 하냐, 그 다음에 최근에 판매된 비타민들이 어떤 거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여전히 과거에서는 약국에서 많이 의존을 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는 있어요. 밑에를 보시면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65% 있어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은
이제 약국에서는 제일 많고 58%로 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서 1년 동안 판매하는 비타민 보충제의 유형은 밀티 비타민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비타민 C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구강에 그 溃양 이런 거 좀 있어서 비타민 B를 많이 섭취를 했는데 그거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섭취하는 거고 따로 비타민 C나 밀티 비타민 이런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 오고 나서야 비타민 C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제 옆에 다 비타민을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비타민에 대한 섭취를 계속 하게 되었어요. 저처럼 중국에서도 점점 이제 이런 인시들이 올라오면서 비타민 C에 대한 섭취를 계속 수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구매 시는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원료, 안정하고 건강한 원재료, 그 다음에 브랜드, 그 다음에 품질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만약에 비타민 하시는 업체이라면 중국 시장 진출할 때 마케팅 전략 세웠을 때 이런 원재료에 대한 포인트,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포인트, 품질에 대한 포인트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는지 조금 고려를 하시면은 조금 더 성공적으로 시장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뭐 도시별로 소비자의 분석을 봤지만 아직까지 대도시는 광고이나 브랜드나 이런 의존도가 많지만 소도시, 중소도시에서는 가격에 대한 민감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아직까지 이제 그런 영향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진출할 때는 중소도시를 한번 타겟팅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요아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아용품도 계속 시장을 보고 있어요. 중국은 요아 시장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요아용품에 대한 들이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1인당 구매 능력이 올라오면서 요아용품의 시장 규모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요아용품 중에서는 분유, 이유식, 영양제, 간식은 제일 높은 성장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간식, 영양제는 중국에서는 영유아 조미료, 간식, 기타 하고 이제 그 영유아 영양제 이 세 가지는 가장 높은 성장세로 보이고 있으면서도 소비자들은 광고나 이제 대단한 뭐 우리가 뭐 네이버나 이런 채널 말고도 커뮤니티 아니면은 이런 전문가 추천으로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구매 시 주요 고려하는 요소들이 보면 품질, 영양 성분,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여기 보시면은 신규 브랜드에 대한 구매 의향은 있다 하는 소비자 비중 40.8% 생각보다 높은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로 봤을 때는 인지도 높은 해외 브랜드는 당연히 인기가 좋겠지만 신규 해외 브랜드도 간시 이유시는 신규 브랜드보다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차이가 크게 없어서 제가 봤을 때 간식, 이유식, 영양제 하시는 업체들은 중국 영유아 시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하는 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할 때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좀 참고로 볼 수 있는 자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역시나 품질, 창의력, 가성비 이런 거를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끼는 게 냉동식품 시장은 앞으로 중국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냉동 제품은 단순 냉동 제품 아니고 결속 냉동 제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냉동 제품은 맛이나 영양 성분에 대한 조금 손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고, 하지만 결속 냉동식품은 제품은 영양 보존하고 맛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젊은 소비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 냉동 제품 시장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속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진출하기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유제품 관련된 거는 작년에는 저희가 유제품 유제품 많이 찾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많이 아쉬웠지만 중국 시장 보시면은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설날 때, 연말 때 되면 확 올라와요. 한국 분들은 이제 설날 때 선물 세트, 뭐 홍삼이든 아니면 뭐 이런 기름 세트이든 뭐 생활용품 세트든 뭐 이렇게 들고 그 과일 뭐 들고 이제 친척 집에 가고 뭐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설날 때는 마찬가지로 친척집 방문을 하면서 주로 들고 가는 선물 세트는 이제 우유, 그 다음에 과자, 간식, 영양식품 이게 주로예요. 그래서 연말 될 때는 항상 육제품은 시장 공급과 수요가 부족했어요. 불일치했어요. 하지만 설날 지나면은 조금 완화를 되는데 작년에는 설날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완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소금 생소는 이제 키우는 게 시간이 필요해요. 2년에서 3년. 근데 이제 중국 시장에서 지금 보면 적소가 수량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2, 3년 동안은 제가 봤을 때 2년 동안 지금부터 2년 동안 중국 시장 유제품 진출하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제가 보는 중국 식품 시장은 앞으로는 이제 신규 소비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M시대, Z시대 그런 신규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을 종료시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제품 개발하고 어떤 제품 진출해야 되는지를 보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의 타겟팅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홍보 채널 그리고 새로운 홍보 채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밀키트 같은 제품 아니면 결속 냉동 제품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 생산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라더라도 어떤 날짜 어떤 생산 라인에서 생산하는 우리 제품은 표준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젊은 친구들이 언제든 이 제품은 이런 맛이 난다. 아니면 내가 어떤 거를 먹고 싶을 때는 이 브랜드 가서 찾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중심으로 우리가 제품 개발이나 디자인이나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만 해도 아마 중국 소비자들의 눈길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강의 내용인데요. 시간 관계상에 혹시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제 연락처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서 우리가 수집하는
질문 사항 몇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에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두 개만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은 미연 다시마 해초 식품 관련 제품의 동향 및 전망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미어 다시마 제품은 한국과 중국의 그 공정 조리 방법, 공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조미김 중국에서는 인기가 조금 인기가 있는데 다른 해초류 수출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김부가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아이디어가 좋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보고 있지만 제가 오늘 강의를 말씀드린 것처럼 MZ 시대 젊은 친구들이 젊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잡으려고 하면은 제품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제품의 포장, 제품의 맛이, 그 다음에 제품의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시 봐야 되기 때문에 해초류 제품 특히 부가가치가 부피가 크고 무게가 작기 때문에 물류 비용 많이 잡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 아이디어가 꾸준히 나와야지 중국 시장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건강기능식품의 수출 절차 및 주의사항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건강식품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지금 팀을 통해서 건강식품 특히 AT랑 같이 그 홍삼 제품을 중국 판매하고 있는데 일반 무역으로 했을 때 하면은 건강식품은 중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 조금 더 실험 길어지면 더 길어지는데 시간하고 금전적인 투자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跨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중국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위생허가 다른 허가 생산 제조 허가 없어더라도 중국에서 티몰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우리 준비해야 되는 게 제품의 브랜드, 그 다음에 비밀종 인증서 신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이런 것만 있으면 중국으로 쉽게 수출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일반 무역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하는 위생허가이든 공장 등록이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 제품 방금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냉동 제품보다도 길속 그 냉동 제품은 앞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좋은 제품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길속 냉동 식품이랑 밀키트 식품이랑 거의 어느 정도 결합이 되는데 중국 젊은 소비자들은 편안하게 집에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결속 냉동식품이나 밀키트 식품은 중국에 진출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동 제품만큼 냉동 컨테이너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추어지는 바이어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이어 만났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잘 바이어랑 협의를 협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팀을 하고 있는데 팀을 글로벌에서도 냉동 물류 시스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중국 시장 조금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아니면 AT 쪽에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